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나 2에 39번 할 차례죠. 자, 이거 한 번 더 내가 설명하는데 이 파트를 여러분이 그 118페이지 한번 펴보십니다. 요약제. 그걸 한 118페이지. 예, 그 19페이지네요. 119페이지 39번을 여러분이 참고를 합니다. 이해. 자, 요거는 요약집 몇 페이지? 119페이지부터 여러분이 보는데, 자, 이 배우자 간 이월가세 그 119페이지 요약집을 한번 펴봅시다. 자, 요게 지금 1번이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인쇄가 벌써 다르죠.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이 말은 정려받은 날로부터 해도 되고 소급해서 5년 이내, 정려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같습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자, 배우자, 특히 배우자라도 잘 들으세요. 죽는 경우가 있고 이혼하는 경우로 인해 가지고 헤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은 5년 안에 정려를 받아가지고 이혼을 해도 역시 5년간은 배우자 자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5년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혼 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월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당초 정려자가 취득한 시기, 정려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곳은 이월가세, 소급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혼관계는 5년간은 배우자 자격을 유지시키기 주기 때문에 이월가세를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여러분이 부자지간 이런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정려받은, 자, 잘 보세요. 물건이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그럼 이 속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다음 시설물 이용권은 여러분이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이걸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물건은 안 돼요. 이월가세 적용하는 물건은 부동산과 회원권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가세 대상은,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가격 또는 취득 시기 이런 걸 전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정려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려한 배우자 또는 정려한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려자, 주는 자죠.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갑으로 보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자녀라든지 배우자, 이걸 우리가 을로 보고, 그 다음 이제 완전히 여러분 알다시피 타인이죠. 타인.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려자가 이쪽으로 정려를 하는데, 정려하는 물건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한해서, 그리고 회원권에 한해서, 그러면 요 콘도, 골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3개 아이가, 그 회원권에 한해서 정려가 되는 게, 나머지 물건은 이게 이월가세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혼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수정자란 거랍니까? 받은 사람을 수정자. 그러면 이 사람이 5년 안에, 받자마자 5년 이내에 이걸 양도를 해요. 그러면 요 양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게 1억이고, 요게 2억이고, 요게 뭐 4억이다. 그러면 당초 갑이 취득할 때 가격은 얼마? 1억.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봐요. 요게 취득 시기가 뭐 우리가 2012년 뭐 1월 1일이다. 뭐 임의로. 그러면 이게 2015년 뭐 1월 1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에 5년 이내니까 여러분 2018년 해도 되죠. 자, 이걸 1월 1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보자, 이 말, 시점을. 그러면 이때 정려받을 때 가격이 2억이고, 이래서 이걸 4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5년 이내나 5년 이내에 양도를 했느냐 아니면 5년 이후에 했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안에 팔 때 이 양도 차익을 구하면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양도가가 얼마냐 하니까 양도가가 지금 여러분이 4억이라 얼마? 4억. 그러면 취득가액은 이 가격으로 하지 말고 이 가격으로 해라. 이게 이제 소급이란 말은 세법에서 써만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 소급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게 사촌 용어, 그게 사촌. 그래서 이제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2월이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끄다 붙인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한 것만 소급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이래 하는 저녁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요때 여러분이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냐니까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해라 이거야. 이게 2월 과세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 1억. 그러면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나오겠지? 양도 차익. 그러면 이게 얼마 들어? 3억 아이가. 이때 만약에 정여세가 있었으면 정여세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갖고 정여세는 같이 빼줘야 돼. 같이. 정여세는. 아시겠어요? 자, 만일에 5년 후에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이렇게 5년 안에 정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혼해갖고 팔아모두 2월 과세가 적용되는데 5년 안에 정여한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 2월 과세 쓰지 말고 정여받은 가격 정상적으로 그대로 계산해라 이게. 그래서 5년 후에 하면은 이게 양도가는 변함이 없지. 양도가액이 4억 그대로 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수정자, 받은 자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는 기라. 그러면 취득가는 여러분이 볼 때 취득가가 얼마냐 하니까 2억으로 되지.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어떻게 돼? 양도 차익 2억이 되지. 그럼 어느 게 세금이 많겠어? 양도 차익이 많은 게 세금이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 요 정여자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럼 보유기간도 여기서 정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예를 들어서 이까지 팔았다. 그럼 보유기간 몇 년인가 한번 쳐봐라. 6년이지. 6년 같으면 3년 이상 하니까 6년 보유로 봤을 때 이게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지. 기본공제도 되지. 그런 거예요. 그때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팔아먹은 놈이 되지.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라. 양도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공동 책임지는 연대 납세 의무는 여기는 없어. 부당행위에는 있지만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는 무조건 없다. 부당행위는 있다. 이걸 나중에 개념 잘 보고. 또 부당행위에서는 정여세는 아예 부과하지 않아. 부당행위에서는 정여세는 아예 계산해서 제외.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부과한 것도 환급받을 수 있어. 그러나 2월 과세 정여세, 2월 과세의 정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갖고 양도가격에서 빼먹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걸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당행위에서는 이거는 부과하지 않는다. 2월 과세에서는 정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그래 요래 해갖고 만약에 요게 1,000만 원 있으면 요게 1,000만 원 생겼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 그럼 요거는 2억 9천이 안 되겠네. 2억 9천. 이렇게.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놔야 돼. 그리고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리고 부당행위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뭐 짜고 치는 고소득과 같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가 정여자, 수증자 간에 공동 책임을 져야 돼. 양도세에 대해서. 자, 그래도 또 5년 내에 요래 하더라도 2월 과세가 배제되는 게 있어. 2월 과세 배제. 5년 이내에 하더라도 2월 과세 배제가 되는 거, 제외되는 거. 특히 우리 1세대 1주택. 그러면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이 세법을 잘 못 배우거나 설명을 잘 못하면 가서 욕 바가지도 얻어먹고 다시는 그 손님을 여러분한테는 다시 그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일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로부터 정려를 받았을 때 1세대 1주택자가 물론 고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배우기로 받아서 3년 안에 집을 팔면 비과세 받는다더라. 이거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만일에 부모한테 정려를 받거나 배우자한테 정려를 받은 집은 최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5년 후에 팔아야 돼. 3년 안에 팔아가 안 됩니다. 물론 큰아버지한테 받았다든지 형님한테 받는 거는 괜찮아요. 형님은 반계지 직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5년이 지나서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5년 안에 팔아보면 부당행위에 걸려갖고 세금 왕창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이거는 여러분이 이때 고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주택 좀 포함해서 이거는 만일에 5년 안에 팔게 되면 부당행위에 속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수용 되려면 항상 수용 전 2년 이내에 여러분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수용 전 2년 이내에 취득을 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려자 사망. 정려자가 사망했을 때 5년 안에 팔아도 이월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가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1세대 2주택 같은 거, 이 주택 쪽에 가면은 비과세 우리 특례 받는 내용에서 일시적 2주택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아까 이거 3년 안에 팔면 안 돼.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월과세를 5년 안에 팔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넘겨보면 지금 쫙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2번 봅시다. 이 경우에 거주자가 정려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정려세, 동그라미 치세요. 정려세. 정려세는 어디에 포함한다? 이월과세 적용할 때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정려세는 필요경비, 요게 포인트라. 정려세는 필요경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보유기간은 당초 정려한 배우자냐 아니면 정려받은 배우자가, 정려자 기준이죠. 그래서 정려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시작한다, 계산한다. 자, 위 토지, 건물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째, 정려자의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자인 수정자, 즉 을 쪽에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수정자이며 정려자와 수정자 간에 공동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없죠. 자, 그리고 5년 내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은 이혼이죠. 이혼한 관계 경우에도 이월과세는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5년 안에 이혼해갖고 팔아먹으면은 바로 여러분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자, 그 다음 7번을 잘 보세요. 정려받은 부동산 등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정려자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정려자가 취득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액으로 계산해서 징수를 합니다. 국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요. 5년 안에 팔면 이렇게 계산하고 5년 후에 팔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 계산을 수정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정려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둘 중에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미만에 팔면 50%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세법에서는 세금이 충분하면 큰 세금을 거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율이 충분하면 큰 걸 했겠죠. 세금이 충분하면 큰 걸 거다요. 그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 보니까 5년 내에 양도하여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자,
자, 보다시피 사망했을 때, 정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러면 무슨 방법을 씁니까? 이 방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5년 후에 계산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수용이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수용꽃이 2년 전에 사놔야 됩니다. 2년 전에. 그래야 이월가세를 받을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포함해놨지.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보던 이사로 인한 일시적 그 이사로 대체주택은 일시적 2주택을 말해요. 그 다음 상속, 동거, 혼인 이런 여러분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구조를 받는 비과세 받으려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5년 안에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5년 후에 팔아야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은 계산 문제, 이게 여러분이 아주 요번에 꼭 알아야 할 계산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부모 같으면 존속이죠, 벌써. 자녀는 비속이고요. 자, 그래서 3월 초에 여러분이 취득하고, 그래서 취득세 부대비용 3억 원을 지급하고 3억, 취득가액이 총 3억 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녀가 35세죠. 여기서 정려받은 자녀는 수증자입니다. 토지를 정려받은 날로부터 보다시피 그서 18년도 8월 초에 여러분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전혀 왜 또 특수관계인과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실제로 얼마에 팔았냐 하니까 실제로 6억 원에 양도하였다면 거주자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기간을 세봐야 됩니다. 정려받은 날로부터 해가지고 5년 안에 팔았는지 5년 후에 팔았는지 5년 후에 팔면 정여자가 받은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고 5년 전 같으면 바로 정여자가 5년 후에 받은 것 같으면 수증자 기준이고 5년 이내에 팔아본 것 같으면 정여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벌써 5년 안에 팔았다고 계산이 대충 나오죠. 자, 이러면은 그 계산을 내가 밑에 해놨잖아요. 양도가가 6억이죠, 6억. 자, 거기다가 당초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 3억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여세 공제가 됐나요? 왜? 정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 차익, 바로 이 돈만 바꿔놨지 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직 계산 문제로서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계산이 안 된, 출제가 안 됐던 문제인데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보시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39번을 보는데 직계 존비속 간의 정려재산 이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 말은 5년 안에 팔았을 경우 이 말이야. 자, 양도소득세는 정여자와 수증자 간에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했죠. 지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디가만 맞는 겁니까? 부당행위에 들어갈 때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지만은 이월 과세는 오직 누가 내야 된다? 양도자, 즉 수증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 틀렸네. 연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야지 진다 해서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1세대 비속이 존소로부터 부모로부터 1주택을 정려받아서 주택을 5년 안에 여러분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5년 안에 팔던 1세대 1주택은 부당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이월과세를 배제한다 했죠.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야지 적용한다 해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부동산을 양도로부터 소급해가지고 5년 내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양도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혼할 때는. 사망은 적용하지 않지만은 이혼을 해서 5년 안에 팔아먹을 경우에는 여러분은 바로 취득가액을 당초 정려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을 봅시다. 여러분이 그 정려받은 자산이 지금 그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정려를 받아가지고 법령에서 매수 수용된 포인트는 수용입니다. 수용. 자, 수용이 되면 2월 가세 배제라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2년 전에 취득해서 했지만은 이런 거는 바로 수용이 당하면 2월 가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뭘 쓴단 말입니까? 5년 후에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니까 5번을 또 어디가 틀리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특수관계인이 나왔지. 특수관계인이 바로 친족 아이가 그제?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나오면 무조건 부당행위로 딱 적어놔야 돼. 무슨 행위? 부당행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시가와 거래가의 대가가 5% 이상 차이가 날 때 부당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제목을 갖다 뭐라고 하면 정려 후 우회양도 아닙니까? 정려 후 우회양도 5번은.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정려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정려받은 자의 정려세와 그 다음 양도소득세 합계액 줄 것이에요. 합계액이까지 줄 것입니까? 요거는 지금 직계 좀 비속 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 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 형님과 형제 간에 일어날 수 있고 또 뭐 여러분이 삼촌하고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 친족하고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정려 후 정려를 해서 우회로 돌려갖고 양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려자고 이걸 갑으로 우리가 칭하고 그 다음에 수정자. 이 수정자가 내나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여러분 재산과 관계되는 대부분 친족간이 있는 게 말이 일어나죠. 친족간에. 무슨 간에? 친족간에. 자, 그리고 완전히 전혀 타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려자가 직접 이 사람한테 팔면은 양도세가 2억이 나와요. 양도세 등이 얼마 나와? 2억이. 근데 요래 돌려서 요래 팔면은 요 사람이 판다고 봤을 때는 요게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돌릴만 하죠? 요런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팔았을 때는 2억이 나오는데 양도세가. 이 사람이 이렇게 팔면 정려세하고 양도세하고 모두 합쳐봐야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만일에 이 사람이 세금이 많게 나온다면 바로 삥삥 돌리겠습니까? 바로 팔먹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요런 경우를 말해요. 지금 이 지문은. 그러니까 정려자가 세금을 2억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수정자가 양도세 정려세 합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누구 쪽에서 커야 부당행위란 말입니까? 정려자 쪽에서 커야 부당행위. 정려자가 죽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바로 정려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이게 우리 전문용어로 부당행위라 그래. 무슨 행위?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려자 쪽에서 커야지 수정자 쪽에서는 적어야죠. 수정자 쪽에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잘 보면 자 봅시다. 정려 받은 자가 수정자 아닙니까? 정려세와 고객 합계액 2천만 원 적어보고 정려자가 양도세 계산 2억을 적으면 그러면 정려자 쪽에서 수정자 쪽에서 세금이 적어야죠. 왜 틀렸습니까? 큰 경우에 요게 아니고 적은 경우에 정려자가 직접 양도.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정말해서 수정자 받은 자 쪽에서 세금이 적어야 부당행위지 이쪽이 크면은 부당행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판고로 보겠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8월에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여러분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그 양도 한번 보는데 어디 이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냐 하니까 여러분 넘겨보시면 요약집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상당히 범위가 넓죠, 이게. 자, 11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봐야 돼요. 110페이지부터 해서
115페이지까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봐야 됩니다.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쭉 읽어보는데, 자, 봅니다. 내가 하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세대 1주택자 하면 항상 비과세주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이 말은 바로 비과세한데 양도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틀린 건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예. 죽은 사람이 1세대가 될 수가 없죠. 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혼이 되면은 각각 1세대가 되니까요. 세대가 두 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봅니다. 양도일 현재입니다. 서울특별시 1주택, 그 담보주택은 빼고요. 보유한 하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보유거주, 우리 서울만 그런 게 아니죠. 부산 쪽에 가면 해운대라든지, 또 저 중부지방에는 세종이라든지,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는 반드시 보유거주 2년을 충족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왜 틀리냐니까 거주기간이 1년, 요게 틀리지.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2년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맞죠. 자, 그 다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보면, 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늦어도 5년 내에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랑이 집 한 채 갖고 있고 신부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겁니다. 혼인하고 산 게 아니고요. 각각 처녀 총각으로 했을 때 각각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이게 혼인을 함으로써 졸지에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5년 안에 비과세 조건을 맞춘 집을 팔면은 먼저 파는 집에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렇다면 이 5년이란 말은 부부지간이 결성이 되도록 혼인을 하더라도 이때 혼인은 바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적용을 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그래서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이거는 각각의 세대예요. 서로 팔아도 돼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는 살아야 되니까 비과세 조건이 맞는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거복량은 몇 년간 각각 세대로 본다. 부모를 모실 때는 10년간 각각 세대로 봅니다. 그거 요번에 개정됐으니까 주의하고, 혼인은 5년. 부모를 모실 때는 10년간 각각의 세대다. 요약집에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1주택을 공유한 경우, 그 공유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아까 내가 또 나왔죠. 아까 60%, 40% 있는 집도 각각의 집으로 내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 전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하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집이 오래 있고 땅이 오래 있는데 땅은 아들 소유고 집은 아버지의 소유다. 근데 한 세대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을 본다 안 본다? 1세대 1주택을 본다. 동일한 세대 소유권이 달라더라도 이거는 집이 한 채다. 한 채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콩가루 집안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건 콩가루가 아니지. 소유권 지분 문제니까. 자, 넘기고. 그래서 2회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3회 잘 보세요. 자, 이제 3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3회는 어디를 1번을 봐야 되니까 앞으로 가서 조세 총칙에 보면은 있습니다. 바로 7페이지 3회 25번 자, 25번 요약집은 바로 어디에 두고 있냐 하니까 여러분 7페이지 보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바로 납세 의무 소멸 시기에서 나와 있죠. 저척기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국세 및 지방세 기본법상 조세 여러분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이 부과권은 민법상으로 가면 일방적 의사표시, 이른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으로서 옳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일반적 조세에 대해서는 가표 신고서 무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출 안 했다는 것은 무신고죠. 말을 장난을 하면은 가세편준 신고서를 미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7년간 국가는 여러분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되고 7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자, 양도세, 사기, 포탈, 일반 조세 부정한 방법에 걸리면 10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득세 등 사기, 부정한 이런 행위에 걸리면 전부 10년입니다. 그래서 3번은 5년이 아니고 일반 원칙이 5년이지 부정한 방법에 걸리면 다 10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세입니까? 상속세입니까? 취득세죠. 이거는 상속세법상 규정의 적용에 따릅니다. 그래서 상속은 원칙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도 10년을 적용합니다. 특히 5번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부담부 정려로, 이것도 부담부 정려 같은 불에서 정려세법의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거죠. 부정한 방법, 이거는 장장 15년간 여러분한테 국가는 조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이게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보시고, 그거 보면은 7페이지에 바로 제척기간 동그라미 4번에서 기억에서 미용까지 나와 있죠. 그걸 참작을 해서 정리를 하고 계속 좀 보세요. 자, 그 다음 26번에 가면 여러분은 이제 지방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틀린 건데, 자, 특히 취득은 등기하고 관계없죠. 소유권만 가져오면 내 거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등기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땅에다가 여러분 건물을 신축을 했잖아요. 신축을 했죠. 신축했어. 등기 안 쳤어. 그래도 누구 거야? 내 거라.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법인 설립, 아주 중요하죠. 설립, 가점주주. 가점주주는 지분이 얼마 초과? 50% 초과입니다. 양도세는 50% 이상이고 취득세는 50% 넘어야 돼요. 자, 설립 동그라미 치고 가점주주 마지막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맞아. 자, 법인 설립 동그라미 쳐서 가점주주 동그라미 쳐서 마지막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왜 그랬노 이거? 막대한 자본이 투하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취득세를 100% 면제시켰어.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지목 변경이라 그래서 취득세가 되는 게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해도 가액 증가분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목 변경을 해서 가액이 증가돼. 그래서 가액 증가는 뭐냐? 잘 들어요. 가액 증가는 개인이 하면 시가표준 증가분이고 법인이 하면 공사 장부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 증가가 뭐라고? 개인은 시가표준 증가분.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차익을 말하니까 증가분이에요. 그 다음 법인이 변경을 하면은 장부상 비용이라. 와, 법인은 회계 장부로 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잘 알아두고. 그 다음 자, 4번 항상 여러분 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정리라는 기본 원칙을 알아둬야 돼요.
정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경매로 취득하는 정려가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외로 있다 아닙니까? 공경매를 통해서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해서 받았거나 대가를 입증을 하거나 교환을 했거나 이런 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자, 본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은 정려인데 여기서 함정이 경매입니다. 경매, 공매, 교환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유상이라는 걸 알아두고 유상은 4%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정려는 3.5% 적용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거 보다시피 주택조합이든 재건축조합이든 조합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여기서 조합원용으로 사들이면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지. 근데 잘 보세요. 조합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을 받은 거예요. 누가? 조합이 조합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사들이는 거죠.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각각 여러분이 조합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샀어요? 사기로는 조합이 샀죠. 재건축 조합이나 주택 조합이 사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다 소유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사람들이 조합원 아닙니까? 각각 이 사람은 신탁을 받아 사줄 뿐이고 납세 의무자는 각각 소유자가 내는 거다. 그래서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다만 조합원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의 부동산이죠.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직구도 아닌데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외인 겁니다. 그럼 누가 내야 됩니까?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양이 되면 나중에 또 분양자들이 다 가져가죠. 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 가세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이른바 틀린 겁니다. 자, 사실상 지목 변경을 한 후 시가 표준 정가분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이다 법인이다 단서가 없죠. 그런데 왜 이제 갑이란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갑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시가 표준 정가분을 아까 지목 변경을 하고 가액 정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할 때 그 가액 정가분이 바로 시가 표준 정가분을 말해요. 변경 전에 7천만 원, 변경 후에 8천만 원, 얼마 띄었노? 1,000만 원. 그게 가표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그래서 두 번째 보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자, 이거 여러분이 내가 전에 얘기를 했죠. 이상하게 그 지역의 관계는 부동산이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싸더라.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매도자가 은행에 내가 채무가 얼마 있는데 그거 안고 살랍니까? 그래서 내가 싸게 내놨습니다.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빚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바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가액이 3억 원 외에 약정한 양도자의 채무 조건가액이 얼마? 1억. 이걸 안고 샀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채무를 안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총 취득가는 4억이 되죠. 그래서 돈이 틀린네요. 3억이 아니고 4억이라고 한다. 이래야 이 가표가 4억이 돼. 가표가 얼마? 4억. 인자 일어나셨구만. 안 왔으니까 총 취득가는 4억이 되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싸게 놓는 이유는 이 빚 빨리 그 상환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많거든요. 예. 아니죠. 따로따로 4억으로 해야지. 자, 그 다음 가세 물건을 취득하고 시가 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을 가세 표준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틀리죠. 경우도 있다. 이거 함정입니다. 경우도 있다. 있죠. 언제? 지방자치단체 수입, 법인으로부터 취득, 공경매, 지수공판법 신. 이거는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신고 가격을 가세 표준을 한다. 있지? 이거는 여러분 틀리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원칙은 시가 표준 미달 신고를 하면 시가 표준이 가표잖아요. 신고 가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특례에서 지수공판법 신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는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그 밑으로 신고해도 가표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를 가표를 한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경우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가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 개수. 예, 이어서 건축은 정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자, 이때 우리 수리하는 거죠. 면적, 이어서 포인트는 면적입니다. 면적 증가는 원시치도로 봅니까? 간주치도로 봅니까? 원시치도로 보죠. 예. 그래서 그 증가액을 가세 표준을 한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3층이 있는데 이 임대가 너무 잘 나가서 2층 올렸다. 요게 정축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지을 때 얼마 들어간대? 5억이 들었다. 그럼 요 5억이 가표가 되는 거야. 이건 전체가 얼마냐? 12억이다. 이렇게 보면 올라간 것만큼만 가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5번째입니다. 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 여기서 건축은 역시 정축적 의미를 갖고 있고, 대수선하여. 이 대수선은 건축법상 대수선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여러분 취득가액이 바로 90%가 넘어야 돼요.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90%가 넘을 때 그 금액 전체 합산한 금액을 가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갖다 5억 같으면 5억을 그대로 신고해도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건물인데 정축을 했어요. 정축을 했는데 요게 얼마가 들어갔냐 하니까 1억이 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실제 들어간 금액은. 그러면 이거 누가 지어줬냐 하니까 건설법인이 지어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어주는데 이 금액이 얼마? 1억이 들어갔는데 이 양반도 법인세를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돈을 낮춰야 돼. 그렇죠? 여러분도 낮추면 일단 내는 세금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 들어간 총 금액의 90% 넘게만 신고해다오. 그러면 국가는 나머지 금액 눈 감아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9,100만 원 정도만 신고하면 뭐 9천만 원은 조금 넘으면 됩니다. 90%니까. 그러면 요 가격을 그대로 가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 금액에 얼마 이상을 여러분 신고를 해라? 90% 초과를 신고해라 이 말이야. 90% 초과해서 신고해라. 네. 그럼 1억에 계산하고 보다 9,100만 원 세금이 쌀 거 아닙니까? 상대편도 이익이고 마당 쓸고 돈 줬고. 그러나 국가에서는 90%만 넘게 신고해주면 막 고맙게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컨설팅을 잘해 줘가지고 역시 그 양반은 복덕방 주인이 아니고 중개사 맞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컨설팅은 밖에 나가서 나중에 주체가 뭔지 압니까? 세법이다. 세법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은 막 가장 이해가 빠른 게 안고 없는 찐방이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율을 잘 해줘야 당신 세무사보다 낫다. 부동산 중개사가 이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8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가 공개 입찰은 이 뭐고 그럼? 경매가 공매가? 에? 공매지. 공경매. 공경매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한다.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면 낙찰, 경락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공경매가 나오면 낙찰가를 빨리 찾아. 낙찰가 글자가 없으면 경락을 찾아란 말이야. 찾았어요? 다른 거 볼 거면 보면 안 돼. 이런 거는 무조건 낙찰, 경락. 그 얼마나? 낙찰가 있나? 3억. 그걸 말장난 한번 해봐. 또 낙찰이 없어서 틀렸습니다 하지 말고 경락가격이에요. 경락가격.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이게 가표란 말이야. 시가표는 쳐다볼 것도 없고 무조건 낙찰가가 가표라. 그래서 낙찰가를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옛날 용어가 좀 옛날에 낙찰을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경락가격이다. 무슨 가격? 낙찰 가격이라. 그러면 이거는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표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때 가표는 하면은 3의. 자, 경공매는 유상이가 무상이가? 예. 한매가 유상이가 무상이가? 유상이지. 그런 걸 어디서 뜯어와야 되노? 저 민법에서 갖고 와야 돼.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유상이니까 유상사 몇 프로? 3, 4, 12, 1억 2천, 1200만 원. 1200만 원이지. 요게 산출세라.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당첨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29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또 설립 후입니까? 설립 시입니까? 설립 나오면 아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 뭐가 아닌데? 납세 의무가 없죠? 설립 후입니다. 설립 후에는 당연히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 가점 주주는 한 사람을 말하나 주식을 갖고 있는 친족 집단을 말하나? 그렇지, 친족 집단이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중심해가지고 그 가족 관계 다 통합해서 가점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점 주주는 여러 사람이 지분의 통합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공동책임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꼭 알아둡시다. 그런데 설립 시점 취득은 X죠.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여러분 그거 보다시피 여러분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금고를 시설해 준다든지 뭐 엘리베이터를 시설해 준다든지 이런 부수물을 시설할 때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건물 주인이 되죠. 건물 주인이 바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는 것은 납세 의무자를 설명합니다. 상속은 항상 여러분이 각각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잘 보세요. 상속 재산을 취득세 신고 기한 이후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신고 기간 이내가 신고 기간 이후가 자, 신고 기간 이후 줄 거 없고 6개월 이후를 말해. 6개월 이후. 6개월 이후. 아시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서 형님의 양보로 동생이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이거 갖고 이제 행제가 원수가 돼서 다음에 제사진을 하나도 안 오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면 영원한 상속입니다. 상속재산을 보죠. 그래서 2.8%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이후, 신고기한 이후라는 건 6개월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렬을 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받은 거로 본다는 게 아니고 증여받은 거로 본다. 이래야 맞죠? 이거 내가 지낸 게 없고 안 되나? 전에 우리 또 어제 전번 시간에 했지 싶은데. 봤죠? 네. 자, 그렇게 계속 반복합시다. 반복. 자, 그 다음 또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뭐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조합에 동그라미 치란 말이에요. 조합원용으로 사들이는 거는 조합원이 납세무자를 보고 비조합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직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유상 취득의 입증이 없는 한, 그렇죠. 자, 유상 취득 입증 줄 딱 꺾고, 그거 공파교대 요래 적어 놔야지. 유상 입증이 될 수 있는 공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입증. 공부 이래 하는 거다. 막 그걸 다 외우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공파교대. 요게 입증이 되면 유상이지. 어? 그래서 공경매 묶어서 파산 선고, 교환. 또 직계 존비속관이라도 대가 입증. 취득했다는 대가 입증. 이걸 하면 유상으로 본다 이 말. 그래서 법령이 정한 유상 취득으로 입증 요게 공파 교대를 제외한 이 말이야. 나머지는 대원칙이 정려잖아. 그래서 정려로 본다. 그러면 정려로 본다는 것은 세율을 얼마나 적용한단 말이고 3.5% 쓴다. 정사모. 아시겠어요? 유상하면 유상사. 농지 빼고 농지는 3% 유상으로 하면 맞죠?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